자, 오늘 꼭지는요. 제가 그저께 그저께 그 정대진 솔렌 글로벌 대표님 모시고 전화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솔레노이드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이제 이 분배지는 스풀이라고 하는 이 장비가 고장날 가능성은 있지만 철심 그 자체가 고장이 난다는 것은 계속 이 루브리케이팅 오일이나 이런 게 공급이 되고 또 히팅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고장 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고착은 해수에 오래 담겨져 있는 인양 후에 봤을 때 발견된 것은 해수에 노출됨으로 인한 부식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셨어요. 다만 이제 우리 채팅창에도 한 가지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신 분이 다른 모든 거는 다 저하고 견해가 같습니다. 외력이 없다는 부분, 뭐 엔카든 잠수함이든 그런 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부분도 저하고 의견이 일치하고요. 다만 이제 인터뷰 말미에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정 대표님께서 급선회의 원인을 밝히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번에 인터뷰 내에는 포함은 안 됐지만 그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하고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보건성 문제. 그래서 보건성이 워낙 이 배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기울어져서 화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급선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하고 뭐 그렇죠 굉장히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급선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유일한 사람이 접니다. 저 말고는 모든 분들이 급선해를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급선해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다. 저는 급선해도 차라리 빠른 선해, 조금 빠른 선해 정도, 정상적인 선해보다는 조금 빠른 수준의 선해가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사고의 결과 부분이지 원인은 아니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 차라리 급선해 없었다라고까지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급선해, 그놈의 급선해. 제목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급선해, 그놈의 급선해. 급선해 함정에 빠져버린 대한민국 전문가들. 나는 선언한다. 세월호의 급선해는 없었다. 라고까지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급선해라고 하는 그 용어, 그 표현,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전혀 사고 원인을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겁니다. 급선해의 원인이 뭐냐? 무엇이 급선해를 하도록 만들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소설도 나오고 가설도 나오고 온갖 난무하고 심지어 조사를 하기 위한 국가로부터 명령을 받은 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분들조차 관계기관조차 또 그것을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분들조차도 급선해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모든 해양, 선박, 해난사고, 교육기관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급선의 원인을 찾는 데에 올인하고 그에 대한 견해를 내다보니 엉뚱한 헛다리 짚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원인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님께서도 특검을 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두 사람의 그럼 특별검사를 선임을 해서 추천을 해서 청와대에다가 보내면 그 중에 한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는 그 절차가 지금 이제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한번 짚어보자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꼭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꼭지가 뭐냐면요. 급선해라는 함정. 급선해. 그놈의 급선해. 제1부 급선해라는 함정. 자, 혹시 악몽에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악몽에 시달리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온몸에 땀이 흐르고 그죠? 이런 악몽. 저는 이 악몽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를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면서 겪어보는데요. 여기 지금 신청 건수가 24건돼 있죠. 지금 현재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각 부처에 해놓은 건수가 현재 24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그것이 무르익어서 결과가 나오고 하게 되면 하나씩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정부 뭐 우리나라 이 행정 절차니까요. 국민은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데, 관계부서에서 책임 있는 관계부서, 청와대가 됐든 뭐 이런 책임 있는 관계부서에서 이거를 줘야 될 내용도 돌고 돌아 국방부로 가는 경우입니다. 와, 미쳐버리겠습니다. 돌고 돌아 국방부로 가버리면요, 국가기밀이다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국가기밀의 사안임, 이거는 관계없는 사안임, 어쩌고.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군에서 발생한 사고를 군 스스로 조사하고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성을 결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물론 이명박 정부 때 일이지만 그 당시에 군에서 협조하고 함께 있었던 그때 그 명령을 수행해서 조작과 왜곡과 허위를 직접 수행한 실무자들이 지금 군의 중추, 그 다음에 수뇌부로 있단 말이죠. 아, 미치겠어요. 그게 돌고 돌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아예 국방부에 겨냥을 해서 국방부가 줄 답도 포함시켜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지금 24개 지금 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앞으로도 추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의구심이 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그에 대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악몽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벌떡 뭐. 자, 24건 청구 진행 중이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세월호 손조위 보고서의 부속서 2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그림 한번 보면, 이 그림 하나만 딱 쳐다보고 이게 급선회가 아니면 뭐냐, 급선회를 주장하시는 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림만 딱 봐도 급선회인 줄 알겠네. 휙 돌았으니. 저 그림은요, 정상적으로 항해하는 배가 터닝을 한 바퀴 돌 때 대부분 저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다만 회전 반경이 길거나 좁거나 그 차이뿐입니다. 회전 반경이 정상적인 경우에 오른쪽으로 탈을 주면, 대각도로 주면 좁아지는 거고요. 속도가 높아지면 또 좁아질 수가 있고요. 네, 배가 기울기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돈다 싶으면 돌면 돌아가는 궤적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참고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가던 것은 실제로 이 배가 갔던 모습을 가리키고요.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은, 자, 여기까지는 유사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빨간색은 정면을 향해서 쭉 진행해 가는데 파란색하고 다르죠. 다른 이유는 요 밑에 보면 빨간색은 COG, Course on Ground, 대지 침로, 이 땅, 바닷물을 배제한 땅에서 돈다고 봤을 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눈에 보이는, 말하자면 레이더 항적과 같습니다. 저거는 레이더 항적과 같은 실제 모습이 아니라 저 방향으로 배가 쭉 갔다는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실제 배의 모습은 이 부분에서 와서는 엔진이 정지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서쪽을 향해서 앞을 헤딩은, 선수 방향은 서쪽을 향해 있지만 이동 방향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궤적을 따라 움직였다. 이거는 궤적을 따라 움직인 것이고, 빨간 것은 궤적을 따라 이동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파란 것은 실제로 선박의 모습. 요거는 AIS 정보에 기준한 겁니다. AIS 정보에는 이 배가 선수가 어느 방향이고 이동은 어쩌고 다 들어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급선회라고 하는 이 함정은 08시 48분 7초부터 9시 02분 58초, 즉 14분 51초간 세월호 항적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급선회가 아니면 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급선회 아니고 뭐야? 네, 웹캠을 잠깐 조금 줄이면 이게 사라집니다. 자, 이래가지고 함정에 빠져버렸다. 어떤 함정인가?
자, 이건 정상적인 터닝입니다. 모든 선박은 이렇게 돕니다. 자, 이렇게 돕니다. 모든 선박은. 그러면 여기에서 변수를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변침한 시각, 타이밍. 일찍 변침하면은 빨리 돌 거고, 조금 늦게 자면은 변침이 늦으면은 더 멀리 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변침하는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다음 타각을 얼마나, 타의 각도를 얼마로 주느냐. 그다음 선박의 속도는 얼마냐. 선박의 경사가 얼마나 젖느냐에 따라서 이 터닝 서클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만 놓고 급선에다 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화물 변수. 이 화물 변수는 뭐냐? 화물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선박에서 화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물이 배가 좀 기울었다고 해서 선박은 언제나 기울지 않습니까? 왜? 파도를 받으면, 태풍이 치면. 태풍이야 물론 뭐 예보가 있긴 합니다만은 태풍이라든지 돌풍이라든지 폭풍이라든지 갑작스런 기상학하는 자연적인 현상은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화물의 고박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그게 변수로 작용하는 거죠. 화물의 쏠림 현상, 이동 현상 이런 것은 이 전체 터닝을 하는데 선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 같은 것과 다른 점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터닝 서클의 패턴은 같다. 네? 이 그냥 한 바퀴 도는 것이 정상적인 터닝 서클에 비해서 터닝 서클이라는 패턴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면 터닝 서클 반경이 짧았다. 세월호의 경우 짧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이 쏟아질 만큼 횡경사가 컸다. 예? 이런 부분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에서는 터닝 서클이라고 하는 돌아가는 이 자체를 가지고 급선회다라고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배 선박이 돌아가는 모습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세월호는 터닝 서클이 좀 짧았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화물이 쏟아질 만큼 횡경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네.